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자,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중국 공산당이 진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 자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어야 되는데 살인 목적의 병원을 졌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게 한 개만일까요? 지금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은 천진, 우리나라 이 발해만 건너가면 서해 건너면 바로죠. 중국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일선 도시인데 천진의 제1병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많을 것 같아요. 살인 목적의 병원을 졌다.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포크타임즈 기사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자 에포크타임즈 코리아 내용을 쭉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통계로 보는 중국 청년 실업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시민 기자 장잔 우한 실상을 폭로했는데 겨우 깜빵 살다가 겨우 나왔는데 다시 깜빵에 4년 쳐넣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UN 또는 뭐 유럽 EU 이런 데서 그 사람 꺼내주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중공도 출산율이 급락해서 유치원 폐원이 속출하고 있다. 하루 평균 교사가 600명씩 실직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아주 파격적인 소식이 뭐냐 하면은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 이제 확실하게 붕괴돼 버렸고요. 중국 경제와 공산당에 닥친 심판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한여름의 폭설. 북경 하늘에 그냥 진짜 희한한 뭐 유방처럼 생긴 구름이 막 있고, 그냥 구름 속에서 번개가 계속 한 30분 동안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거. 뭐 하여간 뭐 놀라운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멸망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보도해드렸던 시진핑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하고 똑같다. 이런 책이죠. 내용이 숭정전. 이거 판매 재개됐다. 뭡니까? 중국의 실권이 자유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멸망을 상징하는 숭정제 책 팔아.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살인을 위해서 세워진 병원. 자, 뭐 시리즈로 계속 나온다고 해요. 왜? 이런 병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자, 요게 뭡니까? 천진 제1 중심병원입니다. 실제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천진 제1 중심병원은 자체적으로 밝힌 장기 이식 수술건보다 더 많은 환자를 수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자들은 이식 수술에 쓰인 장기의 출처가 중국의 노동교양소에 갇혀있던 양심수다. 쉽게 말해서 아무 죄 없는데 양심수로 갇혔어. 그런데 마침 장기 이식 받겠다는 사람하고 유전자가 일치해. 그럼 뭐 길이든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에 쓰는 것처럼 그냥 그 양심수들 잡아가지고 사용시켜가지고 그냥 장기 팔아먹는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중국의 천진 제1병원은 파룬궁 수련자를 비롯한 양심수 수만 명의 장기를 적출해 살해하고 이들의 장기를 이식수술에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겼다. 천진 제1중심병원은 알려진 장기 공급원이 없음에도 자체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이식수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들은 수술에 쓰인 장기의 출처가 중국 노동교양소에 갇힌 양심수. 참 기가 막히죠. 2006년 중국 언론들은 천진 제1병원의 심중양 박사가 당시에 1600건의 간 이식 수술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1600명의 간 1600개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무고한 사람들 잡아다가 간을 빼다가 그냥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식 수술이라 하지만 사실상 팔아먹은 거죠. 1600건. 중국 공식
이식 사이트는 신속한 간 적출과 삽관 기술로 특허를 가진 심중양 박사를 중국의 위대한 이식 개척자로 지켜세웠다. 하지만 그가 이식 수술에 쓴 장기 공구본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 많은 장기는 어디서 왔을까? 심중양 박사의 경력은 시체 더미 위에 쌓아 올린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을 살해해가지고 그 간을 뽑아가지고, 야, 여러분, 우리 토생원전 보면 나오지만 토끼의 간을 먹겠다 그러니까 토끼가 나 감춰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도망 나오는 그 거북전인가요? 토끼전인가요? 참 기가 막히네요. 자, 천진 제1중심병원의 실제 이식 건수는 사형 건수보다 월등히 높다. 병원에서 나온 공식 수치는 전혀 찾기 어렵다. 그러나 그 비밀을 뚫고 들어가면 중국에서 가장 바쁘고 극찬을 받는 병원 중 하나인 천진 제1병원이 수년간 광범위하게 공식적인 지원을 받았고 사형수가 공급할 수 있는 것, 천진시 전체에서 1년에 40명이 사형당한답니다. 몇백 배 많은 걸 했다 이거죠. 심지어 그들이 했다고 주장한 건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장기를 이식해온 것으로 보인다. 1600개 했다 그러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이 했을 거다 이거죠. 자, 대기원 15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상세한 조사에서 중국 내 장기 공급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상당히 의심스럽게 만드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 이는 단순히 이식 건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당국의 공식 발표처럼 사형수 장기가 공급원이라고 할 때 이식 건수가 지나치게 높다. 그것이 중국의 문제다. 자, 여기 보시면 천진 제1중심병원은 중국 전역의 대형 병원에서 이식에 쓰인 장기 대부분이 사형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전역에서 사형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잡아다가 그냥 간 빼가지고 이식해고 그냥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중국에서는 최근에야 자발적 장기 기증 시스템이 시도됐고 그나마도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다. 그럼 장기 공급이 어디서 됐냐? 자, 중국 정부가 꺼리지만 해결된 적이 없는 질문을 하겠다. 장기들은 실제로 어디서 나왔냐? 천진 제1중심병원이 본보기가 되어 2000년 전국적으로 급증한 장기 이식술에 사용한 비밀 장기 공급원이 어디냐 이거죠. 수년 동안 인권조사자들은 중국에서 박해를 받아오던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 공급원일 가능성이 높다. 천진의 경우와 같이 이식 건수와 장기 공급원 수가 엄청나게 커다란 불일치, 많은 증거 정황, 인권조사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긴급한 현안, 수많은 사람을 돼지 기르다 잡아서 그냥 잔치에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짓을 한다 이거죠. 이 문제는 국제 의료사회 전문가들의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고 세계 인구, 이제 지금 일이 아니죠. 인구 대국인 중국 공산당이 이 돈을 목적으로 의료수단을 이용해서 양심수를 대량 살살했다. 양심수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잡아갖고 그냥 사형 처벌해버린. 야, 이런 짓을 한다 이거죠. 양심수를 대량 학살했다는, 살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좌절감이 들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천진 제1중심병원이에요. 엄청나게 커죠. 우리나라 대학병원 같은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진 제1중심병원은 응급의학, 장기이식,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 외과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적인 A급 3차 종합병원으로 의료, 교육, 과학연구,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천진시의 의료 중심이며 본 병원은 신시대, 새시대 건강 웰빙 지침과 건강한 중국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생명 구호, 질병 예방 및 치료, 국민 건강 증진, 그리고 의학 발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써놓고 실제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장기를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야, 이런 악당이. 그런데
의사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간을 이식 수술해준 뭐 선중양 교수란 심중양 교수라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게 분명합니다. 뭐 벌써 몇 년 전에 1600건 했으니까 그것도 발표도 줄여서 해요. 너무 많으니까. 아마 10,000건 이상을 하지 않았을까. 심 교수가 10,000명 이상을 학살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옥 가겠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은 지옥에 가서 그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거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당들이 중국 공산당이고요. 중국 공산당 밑에 붙어가지고 의료 짓을 하는 이런 유명한 의사들이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짧게 보도해 드렸는데, 자, 우리 이재명이가 권력을 잡은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대한민국이 작살났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작살났습니다. 이 동아시아 최고의 GDP였던 대한민국이 바로 대만에게 추월당했죠. 동아시아에서 GDP 최고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두 번째가 대만, 세 번째가 일본이었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GDP가 훨씬 높았어요. 근데 바로 리짜이밍이가 권력 잡자마자 바로 GDP가 떨어졌어요. 왜? 수출이 안 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법질서는 깨지고 완전히 작살이 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인가요?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 됐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수출할 때 돈 한 푼도 세금 안 물고 수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관세를 물었어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보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더 많이 팔렸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세계 4대 자동차 기업이 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짜이밍이가 딱 되자마자 바로 관세 25%. 이제 일본 자동차보다 더 비싸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우리는 한국 자동차는 관세 0%에서 25%.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짜리 없겠죠. 3,000만 원에 사던 차를 25%, 326, 800만 원, 3,600만 원에 사야 돼. 살 수 있겠어요? 안 사죠. 더 싼데 일제 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일제가 우리나라보다 지명도 높죠? 나라 망하는 겁니다. 자, 차이나 오랑캐가 쉐쉐하고 전주기인가 그야말로 마적단의 손자 김정은이에게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에는 CC 카메라가 6억 대가 있답니다. 6억 대. 뭐 14억이라 하지만 다 뻥이고요. 실제는 3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당 카메라가 CC 카메라가 2대예요. 중국에서 실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종이 있을 수 없어요. 다 찍고 있어. 자, 그래서 미국의 해군 정보국에 근무했던 분인데 이제 전역했죠. 중국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 이분이 81년부터 2007년까지 90일, 100일, 5, 6년 동안 중국에 살았어요. 제대하고 나서. 중국에 오래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분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매년 1,000만 명이 실종된답니다. 1,000만 명. 어마어마하죠? 1,000만 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하는데 왜 많은 중국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할까? 사기다 이거죠. 거짓말이다 이거죠. 중국에서는 실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CC카메라가 6억 대나 있는데. 모든 거리, 도로, 고속도로, 상점, 전화, 인터넷 서비스, 전자기기는 AI에 의한 모니터링이 된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AI가 카메라에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마스크를 써도 열화상 카메라로 딱 이거 마스크 벗긴 사진 그대로 보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경험담을 썼습니다. 2019년에 이제 이분이 중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집을 하나 샀겠죠. 근데 일이 있어서 거기 살 수가 없어서 딴 데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집을 빌려줬어요. 제가 임대해주는 집을 세입자가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 후 집을 망가뜨린 후 그 세입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2달이 지나서야 그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세입자가 아파트를 박살내고 가버렸어요. 자, 당시 사건은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선전에서 도망쳤고, 심천에서 도망쳤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의 전화는 더 이상 받질 않아서 통화할 수가 없고 그는 사라졌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그를 발견했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딱 하루 만에 걔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 자가 강소성의 산골짜기 외딴 마을에 있었다. 그러나 상관이 없었다. 그들은 그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나설 때부터 그가 탔던 차, 버스, 기차까지 모든 것을 기록한 완벽한 영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추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걔를 바로 그냥 신고한 지 하루 만에 잡았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AI가 분석하고 있어요. 범죄자 입력하게 되면 걔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 갔는지 다 영상으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중국에 실종이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1000만 명이 1년에 실종이 돼. 그럼 뭡니까? 1000만 명을 죽인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자, 오피셜 트레일러 미싱 퍼슨. 중국에서 사람이 실종되는 것에 대한 영화입니다. 자, 중국이 실종이 될 수 없는데 실종이 돼요. 왜? 이건 뭡니까? 정치적으로 반공산당이면 죽여버려, 없애버려. 그거예요. 그렇게 없애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깜빵에 쳐넣어버려. 신고하면 공산당이 제거하기로 했던 사람은 안 가르쳐줘. 다 정보에 영상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깜빵에 쳐넣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깜빵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깜빵에서 죄를 져가지고 깜빵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전자 분석이랑 맞는 사람이 장기를 사겠다 그러면 처형한 다음에 장기를 팔아먹어버려. 처형한 다음에 아주 피가 맥박이 뛸 때 잽싸게 옆에 그 앰뷸런스가 기다리고 있다 배를 쭉 갈라가지고 장기 꺼내가지고 바로 옮겨서 그냥 바로 이식해버린다 이겁니다. 이건 뭐 기사에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처형하는 거예요. 이 3명 중에 1명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약 유통하다가 잡혀가지고 처형됐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도 실종은 됩니다. 제가 오늘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에서도 1년에 7만 명이 실종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7만 명이 실종이 되는데 1000명은 뭐 낙상해서 죽든 살해를 당하든 죽어요. 매년 평균입니다. 그리고 150명은 미결 상황으로는 매년 150명은 어디 간지 몰라.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디 간지 몰라. 그래서 매년 150명은 실종, 진짜 완전히 실종되지만 7만 명이 실종되는데 그야말로 6만 9천 명은 찾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구리 소년들 결국 찾았죠? 예, 바로 가까운 동네 가까운 데 있었는데 몰랐어요.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매년 1000만 명이 실종되는데 얼마나 찾을까요? 많이 못 찾아요. 엄청나게 많이 못 찾아요. 왜? 장기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게 중국입니다. 이런 중국 오랑캐를 그야말로 쉐시하면서 빨아주는 자들 매국노입니다. 100% 매국노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풍력, 태양광 이거 수입해다 팔아먹는 놈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거 수입해서 팔게 만들고 사업하는 놈들 100% 매국노입니다. 왜? 그 안에 인버터 안에 다 폭탄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 전력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폭탄을 심어놨어요. 백도어를 심어놨어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력망을 박살낼 수 있어요. 이런데도 그냥 차이나 오랑캐 태양광 풍력을 수입해다가 팔아먹고 정치적으로 공작질하는 놈
매국노 아닙니까? 그 자들이 매국노다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중국산 풍력발전, 태양광, 그 인버터 다 때려 부셔서 없애고 고치고 그래요. 지금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가만히 있어요. 왜? 리짜이밍이 차이나를 리가 쉐시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냥 그 꼴이죠. 자, 그리고 차이나를 빨아주는 종북 주사파 종중 4대주의자 공산당 빨갱이 PDNL 이 좌좀들 뭐 중국의 80주년 승전 기념, 승전은 무슨 승전이에요. 미국이 이겨고 지들은 그냥 꼽살이 꼈으면서 그 행사를 보고 중국이 어마어마한 무기 가졌다. 뭐 그야말로 진짜 입에 거품을 몰고 떠들어 제끼는데 다 사기입니다. 자, 중국 전승전 80주년 열병식에 총지휘관 한 사람만 장군이고 아무도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영관급 장교야. 기가 막히죠?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항상 전승절 제병지휘관은 중국이 5개 정구로 되어 있죠. 북부정구, 동부정구, 남부정구, 서부정구, 중부정구로 되어 있는데 중부정구 사령원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사령관이라고 그러고 사령원이라고 해요. 중부정구 사령원 별 3개. 얘들은 뭐 준장이 없어요. 그래서 소장, 중장, 대장입니다. 대장 대신 상장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데 중부정구 사령관이 안 하고 공군 투스타 중장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보시면은 이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군인다운 기계는 전혀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꾸벅꾸벅 잘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시켜서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제병지휘관으로 사용했어요. 중국 군부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왜? 어떤 놈도 장유샤 장군이 앞에서 힘 못 쓰게 하려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 저 사람 제병지휘관으로 사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고 실제로는 매년 90명 이상의 제병지휘관이 각 제대별로 그 제대장들을 전부 다 장군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승절 기념 행사에 항상 90여 명의 장군들이 제병지휘관으로 나왔던 거고 총지휘관만 중부정부 사령관 3스타가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 5전교육부 빼고 공군 중장 2스타가 했다. 기가 막히죠? 한승원이라는 자가 했어요. 누가 봐도 뭐 군인 같은 카리스마 없어 보이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할 그런 공무원 같은 사람이죠. 이게 중국의 80주년 전승절이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중국을 빨아주는 자들 정신 못 차리는 거구나 아니면 매국노구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진짜는 장유샤입니다. 이거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그냥 계속 스푼페이만 빨아주고 앉았습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러면 바보죠. 자, 천멸중공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자, 대림역에서 라마다 호텔, 물레동 사거리, 박정희 대통령 공원까지 행군을 합니다. 자, 자유를 모르는 좌빨들에게 자유를 퍼먹여줘요. 이 자유우파 민초들이, 자유대학 이런 젊은 청년들이죠. 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갔던 관광객들이 5년간 1000명이 넘게 납치, 강간, 살해 됐는데 거기 중국을 놀러 가?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저런 중국에 놀러 간다, 여행 간다. 뭐 죽고 싶으면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같은데 여기 청나라 때 죄수가 돼가지고 끌려가면서 뒤지게 맞는 거 이거 체험 돈 주고 체험한대요. 뭐 가서 죽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뭐가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9월 29일부터인가요? 8일부터인가요? 중국 오랑캐 2천만 명이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합니다. 그 자들이 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박살낼 거예요.
그런데 검찰을 해체해버린대. 그러면은 진짜 대한민국 검찰이 일반적인 사람이 검사를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중범죄자들이나 검사 만나는 거죠. 이런 중국의 그야말로 강력 범죄자들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별의별 나쁜 짓 하면 검사가 강력하게 때려야 되는데 검사를 해체해버려. 누가 잡아가둬요? 경찰? 저는 경찰을 못 믿습니다. 경찰 안에 뭐 중국인들도 무지하게 많고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대림동 집중 집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서 짱개들을 쫓아내야 한다.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하늘의 목소리예요. 청년들의 목소리고 하늘의 목소리고 민초들의 목소리다. 자,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탈북자 평양 24시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유튜버가 있죠. 그분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뭡니까? 러시아군 사망자 26만 명. 러시아군이 러우 전쟁에서 26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부상은 3배니까 90만 명이 부상당한 거죠. 그러면 사상자, 죽은 사람, 부상자까지 합치면은 120만 명이 지금 사상을 당한 거예요. 러시아 젊은이들 중에서. 러시아 젊은이들 1000만 명 이상이 도망갔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러시아 지금 징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군도 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죽었으면 30만 명이 부상을 당했겠죠. 우크라이나는 40만, 러시아는 120만. 4배나 더 많이 죽어 자빠지지? 이 방법이에요. 러시아는 그냥 우라돌격이야. 그냥 뭐 총이 있든 말든, 야, 공격 앞으로 그럼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짝대기 들고 가는 거예요. 다 총 맞아 죽죠. 우크라이나는 뒤에서 조용히 관찰하고 드론 띄워가지고 보고 있다가 오면 때리는 거죠. 그런 방식이니까 4분의 1밖에 안 죽는다. 그리고 진짜 파격적인 소식입니다. 자, 북해군이 101명 죽었다고 했어요. 러시아에 가가지고 북해군이 101명 죽었다고 여기 영정을 걸어놨죠. 그리고 우리 국정원에서는 6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런데 평양 24시에서는 이분은 북한의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12,000명은 죽었다. 12,000명. 북계군이 러시아에 10만 명을 파병했고요. 그 중에서 12,000명이 죽었고 부상자는 3배니까 36,000명 내지 한 4만 명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101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1명 그러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아들도 죽었는데 왜 저기서 빠졌지? 우리 아들도 죽었는데 왜 저기서 빠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 좀 늦게 죽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는 12,000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 쇼를 엄청 했어요. 왜 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2,000명이 죽었으니까 북한 인민들이 뒤집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폭탄이 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면서 김정은이가 막 그냥 난리를 쳤어요.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한다. 막 이러면서. 북한 주민들 달래려고. 자, 그리고 생쇼를 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앵벌이지 하는 거죠. 푸틴에게, 야, 우리 12,000명 죽었잖아. 돈 좀 내놔.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 그래요? 김정은의 발의로 크루스크에 파병한 것을 감사한다. 네가 보내준다 그랬잖아. 내가 오란 얘기 안 했어. 네가 먼저 보내준다 그랬잖아. 네가 먼저 보내준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약속한 만큼 주는 거지 어떻게 더 주냐. 더 못 줘. 그래서 겉으로는 뭐 사이 좋은 척하지만요. 이번에 중국 80주년 전승절 기념식에서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김정은 더 내놔라. 푸틴은 야, 약속한 대로 주는 거지 임마. 뭐 더 어떻게 줘. 이거 싸웠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열받아가지고 러시아하고 사이를 틀고
중국 쪽으로 붙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는 북괴군들은 그야말로 거기 잡히면 매국노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폭을 해야 돼. 근데 얘들은 자폭을 했는데 폭탄이 멀리서 터지는 바람에 이 아구창만 날아갔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쳐갖고 자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군한테 포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절대로 변절 안 하겠다 그랬다가 한참 있으니까 나 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도 노력했겠죠. 우크라이나에서 북괴군 몇 명을 데리고 오면 우리나라도 엄청 큰 소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했을 겁니다. 야, 우크라이나라는 게 우리가 많이 도와줬잖아. 직접은 아니라도 미국을 통해서 120mm 포탄 왕창 줬잖냐. 그거 빨리 2명 우리 줘. 한국 가고 싶대잖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크라이나 생각은 또 달라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러시아에 많이 인질이 돼 있지, 뭡니까?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 2명 잡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예민하게 굴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야, 그 2명 돌려줘. 그 대신 우크라이나 포로 뭐 20명 돌려줄게. 뭐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러시아 군에게 다시 돌아갔을 것으로. 돌아갔으면 얘들은 이미 변절했기 때문에 100% 총살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폭을 못해서 포로됐던 애들, 한국 기순을 희망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또 계산은 또 다르죠. 우리 우크라이나 병사 10배로 더 많이 준다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병사 데리고 와야지. 요렇게 해서 아마 포로 교환에 이용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확실한 건 몰라요. 그런데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찰리 코크 추모식에서 여기 뭐 한 10여만 명 왔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대한민국 언급했어요. 자유대학. 대한민국 청년들이 반중을 외치고 리자이밍 정권과 싸우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한 겁니다. 우리 자유대학 청년들 싸워주셔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나의 싸움은 이재명과의 싸움이 아니라 시진핑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렇게 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에 의해서 탄핵됐다. 저는 뭐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리짜이밍이도 시진핑에 의해서 당선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시진핑에 의해서 탄핵됐을 것이다. 왜? 중국 공산당이 1년에 우리나라에 3조 원을 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1억 원씩 3만 명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국회 똥개 정치인들 다 포섭했잖아요. 야, 내가 니들 매년 10억씩 주잖아. 내 말 좀 들어. 윤석열 탄핵해. 이렇게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좌파인 줄 알았더니 좌파라도 제대로 싸우고 있는 이 판사, 이분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고 좌빨들이 막 그냥 이 판사를 비판하고 난리치니까 우리 애국 보수 우파들이 이 판사에게, 이 부장판사에게 꽃다발을 보내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바닷물이 왜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의 3.5%가 소금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 3.5%가 꾸준히 서브가 운동을 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가짜 국계, 똥개, 그리고 가짜 개통 끌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운동, 서브가 운동입니다.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매주 목금토 사흘 하니까요. 그 중에 하루는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매주 목금토 5시부터 7시까지 서울역 앞 광장입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서 딱 광장으로 나오면 바로예요.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드디어 추분입니다. 추분 뭡니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에요.
봄에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은 춘분이죠. 가을에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 추분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밤이 더 길어져요. 해가 비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점점 추워지는 거죠.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이제 북서풍 또는 북동풍이 부니까 저 시베리아 저기 북극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로 습도가 떨어지면서, 그죠?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여기 남쪽에서 남태평양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수증기를 몰고 남풍이 불면 뜨겁고 덥지 않습니까? 습도 높고. 바로 북풍이 불면서 바로 습도가, 지금 여러분 습도 보십시오. 50% 60%밖에 안 돼요. 며칠 전에 70% 넘었는데 이게 추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이죠. 이 타짜 영화의 실제 주인공 장병윤 사장님이 꿈을 꾼 걸 저한테 얘기해 주셨고요. 직접 만나서도 얘기했었습니다. 뭔 얘기냐? 실제 여러분 유튜브에서 타짜라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 실제 주인공, 뭐 배우들은 딴 사람들이고요. 실제 손놀림 같은 거 하는 그 실제 주인공이 장병윤 씨인데 이분이 진짜 타짜예요. 자, 이분이 여기 보시면은 쭉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이분이 뭐 대단한 분입니다. 하여간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이거예요. 누르가 쓸데없는 까닭은. 근데 이 분이 누르가 쓸데없는 까닭은 책은 아주 그냥 영적이고 약간 예언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꿈을 꾸는데 다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미리 얘기해 줬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얘기해 주고 다 됩니다. 탄핵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리자이밍이 끝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8월 19일 날 새벽 4시 반에 꿈을 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복권이라는 꿈을 꿨어요. 12월에 복귀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분이 바로 이 책에다가 이 책이죠. 노루가 쓸데없는 까닭은 이 책에다가 직접 사인을 해가지고요. 직접 사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책을 보냈어요. 여러분 편지는 누구나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책은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법무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를 받아서 직접 보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뭡니까? 12월 복귀. 윤석열 대통령 복귀. 그럼 뭡니까? 그 전에 리자이밍이 끝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희망을 갖고 빡세게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자이밍이 100일 만에 대한민국 완전히 말아먹었는데 10월, 11월, 12월 앞으로 리자이밍이 지금까지 했던 기간보다 덜 짧습니다. 그 안에 끝날 것이다. 그런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면은 이 책이 누구의 책인지도 알아야 되니까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기 구글에서 타짜 야채농장을 치면요, 딱 그렇게 나오죠. 타짜 야채농장. 자, 여기 야채농장이 나옵니다. 무지무지 커요. 이 하우스가 안으로 차가 다니는 정도로 큰 비닐하우스입니다. 자, 여기 경상남도 산청군입니다. 산청군인데 이 일대가 다 우리 장병윤 사장님의 비닐하우스입니다. 이 작은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안으로 차가 다니는 그런 큰 비닐하우스예요. 이 농장 일대가.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타짜 야채 농장을 하는데 이분이 진짜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껌파리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 결국 타짜가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요리사도 되고 타짜도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돌아와서 아주 신실한 신자가 성도가 됐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진짜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성경입니다. 성경에 너희 아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아비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꿈을 꾸는데 다 맞춰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서구매. 딱 타짜여차농장 제일 오른쪽에 보면 도서구매 있죠? 누르면은 이 책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판, 똑같은 책이지만 1판, 2판, 3판. 지금 3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 자, 여기에서 전화번호 나와 있죠? 010-4874-3935. 이리로 전화하셔도 살 수 있고요. 여기 홈페이지도 바로 살 수 있고. 자, 이 책이 그런 역사를 가진 그야말로 타짜 영화의 실제 주인공 장병윤 사장의 책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 연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주일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뭐 가족들, 친지들 선물도 줘야 되고 그렇죠. 추석 선물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추석 선물로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데, 자, 바로 이겁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길경, 길경 도라지입니다. 먹는 도라지, 작은 거 말고요. 팔뚝만한 큰 도라지, 이따만한 팔뚝만한 도라지. 그냥 써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뭐죠? 이 도라지에다가 배하고 대추하고 감초를 넣어서 쓰지 않게 만드는 이 도라지즙이에요. 이 도라지즙. 뭐 이거 팔아서 이익을 제가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스팔트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김실희 목사님 재배 놓고 돌아가신 도라지입니다. 자, 월악산 문경세제 이 일대에서 재배하는 도라지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도라지 한 박스에 60봉지 들어있고요. 무게로는 6kg가 넘습니다. 이 도라지 한 박스에 7만 원입니다. 60봉지니까 매일 먹어도 2달, 뭐 가끔 빼먹으면 3달 먹습니다. 자, 한 박스에 7만 원인데요. 자, 3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 더 드린다고 해요. 73, 21, 21만 원 내시면 4박스를 집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추석에 선물할 때 많지 않습니까? 선물도 선물이지만 자기 자식들 또 부모님들 드리면 감기, 폐렴, 코로나 안 걸리고 잘 겨울을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괜찮은 선물이다. 추석 선물은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에 뭐 이익을 먹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스팔트에서 돌아가신 우리 고향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김실희 목사님 사모님, 남용우 사모님 농협계좌 356-1421-4451-03 농협 356-1421-4451-03 계좌로 21만 원 입금하시고요. 문자로 010-2387-9937로 받으실 분 주소 성명만 보내주시면 바로 이틀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입해서 많이 건강해지시고요. 추석 선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충성.